후보조별 각 개별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조가 내걸었던 공약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들 네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질문 첫 번째입니다. 기호 1번은 4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지부지의 본조사업 평가, 사무처 국실평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기대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무처로 평가서를 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가 작성한 평가서를 기초로 본조 임원들이 다듬고 정기대대에서 최소한의 보완만 하는, 사실상 추인만 하는 것이 기존의 사업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대상이 설정한 평가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극적인 평가로서 형식화, 관성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평가 행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피드백 기능을 잃었고, 현장감 없는 평가는 현장과의 인식의 괴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이자 객체인 본부와 지부의 현장 간부들의 만족도에 기반한 배제된 평가는 제대로 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 현장의 요구에 동떨어지게 함으로써 불만족과 현장 괴리의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본조 임원과 사무처 국실이 현장 간부의 평가와 요구를 피드백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조가 현장의 요구에 충실한 보다 만족도 높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이 조직 운영 혁신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내건 공약 중 정부, 정당, 정치 세력과 산업별 정책 협약 및 상설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 등으로 인해 경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부, 정당, 정치 세력과의 채널을 구축하고 의제를 논의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산회의 불참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조직의 결정이므로 민주노총의 규약과 방침에 충실할 의무가 있는 우리 노조 또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산업의 특수성,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투쟁과 교섭을 요구하는 현장의 특수성, 공공운수노조나 공무원노조, 정교조가 대정부 투쟁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경산의 참여와 다른 차원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공인노조는 대다수의 업종이 금융업이라는 인허가 규제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고 사실상 정부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과 관련된 대정부 투쟁과 교섭, 대국회 입법 투쟁과 교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정교섭은 금융공공성을 사수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제3별 노조로서의 우리 노조의 전립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행정부,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입법 정당 세력과 업종별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정기적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 협의체가 안착되면 각종 정부위원회, 정책위원회에 사무금융노조가 직접 참여 또는 추천을 통해 참여하도록 추진하여 정책 결정 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 플레이로 특정 업종이나 지부에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비공식적 노정교섭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의 교섭력은 사만 조합원에서 기반한 우리 노조의 사회적 교섭력인 만큼 조직의 이름으로 노정교섭을 제도화,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건 공약 중 제3별 전환위원회를 연맹과 함께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연맹의 미전환 조직이 3별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들을 3별로 전환시킬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별 전환의 걸림돌은 연맹보다 높은 조합비 문제부터 해당 조직의 내부 구조, 노사관계 역학구도, 내부 장악력의 문제, 조합원의 정서 등의 문제 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별 출범 이후 모든 연맹 선거에서는 제3별 완성을 내세운 후보들이 연맹 조합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선택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원론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산별 전환은 산별 전환의 현실적인 건립돌 제거와 함께 해당 조직의 결단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조의 사회적 위상과 성과 또한 산별 전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전한 사유로 획일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대산별전환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해당 조직과 산별이 함께 모여 진솔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과도 가능한 대화와 타협을 연맹의 조직과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현안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주의 정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업종의 간부들과 현업에 있는 조합원들이 해당 업종의 주된 문제점과 또 해결책이 뭔지, 대안이 뭔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전문 연구자의 개별 연구 결과도 필요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 역량을 얼마나 잘 모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은 본부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조 정책 담당 임원과 해당 사무처 간부가 함께 정기적인 업종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실무적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빙 강연을 정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직과 관련된 전문 연구단체와 정책 교류 및 현장 연구 조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의들이 재직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같은 전문단체와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호 2번 후보자에 대한 개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호 2번은 6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실행 선장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산별 노조는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조직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시스템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장부고 있는 분입니다. 투쟁 사업장은 지구 그리고 업종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 산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투쟁 사업장의 문제 해결 이전에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공약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각 현장의 지구의 사전 파악, 조직 진단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의 지구의 노사 관계는 어떠한지, 과반수 노조인지, 그리고 조합원의 성향은 어떠한지 등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둬야 투쟁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투쟁 지원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투쟁 지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처 조직의 조직국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1국, 조직 2국에 나눠서 지역별 투쟁 현황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투쟁 지원을 위해서 신설 조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조직은 투쟁 지원 일원화를 위해서 신속히 보고하고 통합해서 모든 투쟁 사업에 대해서 한 곳에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끔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조 사무실 및 노조 홈페이지 상에 투쟁 현황판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대응 현황과 해결 방안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부가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는 투쟁 상황을 단계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방법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쟁 1단계는 투쟁 계획, 조직 단계로 볼 수 있고 투쟁 지원 활동가께서 지부를 방문해서 주요 내용 확인 그리고 상근 간부의 코칭 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쟁 2단계는 투쟁 돌입 단계고 업종 내 연대 및 인적, 물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투쟁 3단계는 투쟁 집중 단계로서 업종 간의 지원, 연대, 외부 단체의 연대, 정치권과의 연대 등으로 방향성이 확대되고 본조 투입 인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투쟁 4단계는 투쟁 총력 단계로서 본조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최우선 상황으로 투쟁에 집중하여 연대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의 지원 시스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양대노총 금융노동자연대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 및 금융공공성 강화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지주회사의 계열사 경영간섭 등 금융지주회사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재벌의 지주회사 체계 밖에서 계열사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계 밖의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총수 일가는 사적인 이익을 수단으로 해서 지주회사라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총수는 경영뿐만 아니라 내부의 간섭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영 간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B금융, 신한금융을 채용 비리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노조 선거까지 개혁하는 등 지주사의 경영 간섭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및 추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경영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타 이사들과는 차별화된 현장의 의견을 적시에 전달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노조와 연대를 통하여 그룹 내 미조직을 조직화할 것이며 지주사의 견제를 확고히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금융노조와 연대하여 계열사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고 내부 전문가, 계열사의 CEO를 전문성을 있는 CEO를 육성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넷째는 노사가 대표하는 가칭 보상위원회를 신설을 할 것입니다. 해년마다 지주사 통제하에 지급되어 경영 성과급, 계열사의 성과와는 따로 지주사의 간섭이 없이 성과급이 지급할 수 있는 가칭 보상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동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내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승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노조 교육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노조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률원과 교육원을 담당하게 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교육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실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특히 신임 간부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일반 조합원들을 위한 수요 강좌 등의 그 완성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신임 간부 외에는 기존 간부들까지 전체적인 참여율이 좀 낮고 일반 조합원들도 교육의 그 활용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율 문제는 홍보와 안내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간부와 그 현장 조합원 니즈에 맞는 교육을 핀포인트로 개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간부 강좌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커리큘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분야별, 주제별로 간부라면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편성해서 연속 강좌로 진행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고요. 업종별로 고유한 이슈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업종별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이슈와 관련한 법률 문제나 연대 전략에 대한 그런 특강을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노동자 전문성을 신장시킨 데 필요한 외부 강의가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구상 단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정치학교 같은 데 관심 있는 간부가 있다면 특별 사업부로 편성을 해서 공모 선발을 통해서 지원하게 하는 방법을 있을 수 있고요. 현장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외부 강좌가 있다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비용은 일부 업종 본부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대소 그룹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등 외부 강의를 유연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원과 의견 수렴을 해서 간부 차원에서는 역량 강화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조합원들에게는 상급단체의 존재 사실을 홍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산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개별 질문입니다. 선출직 임원의 도덕성 강화 및 본질 헌신성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합비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비는 우리 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일부로 이루어진 소중한 돈입니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궁금해하기 전에 조합비 사용에 대한 전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하고 조합비의 집행으로 인해 수혜받는 본조의 모든 구성원들은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과거 6년간의 지부장 시절에도 무일푼으로 시작한 조합비를 운영하며 10억 원이 넘는 특별 적립금을 쌓으면서 지부의 재정 자립 능력을 키우고 내부적으로는 매번 지적할 사항이 없다는 회계 감사들의 불평을 들을 정도로 조합비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더군다나 연간 의무금과 교부금을 제외하고 4만여 조합원들의 조직의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약 13억 원 정도의 운영비와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우리 조합의 재정적 여건상 조합비가 나와 내 가족의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칫 투명하지 않게 조합비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분명 부도덕한 범죄 행위라고 단정합니다. 선출직 활동비에 대한 과세 문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운영비는 물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재규약 규정의 재개정은 물론 지난해 제가 검토한 회계 처리 지침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동의하는 방향으로 조합비의 투명한 집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비는 우리 노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간입니다. 조합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비판을 넘어 조직의 존폐를 결정짓는 갈등과 대립의 근원적 이유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늘 기억해야 하고 앞으로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통 질문과 그 개별 질문을 모두 마치고요.